이어서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용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김용현이 컴퓨터를 쓸 줄 모른다고 하죠. PC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 컴퓨터를 쓰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저는 솔직히 김용현이 컴퓨터를 쓸 줄 알든 모르든 비밀번호를 알든 모르든 별 관심 없어요. 하지만 김용현이 컴퓨터를 쓸 줄 모른다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김용현 지가 썼다고 큰소리친, 지가 지 노트북으로 쳤다는 포고령, 그리고 최상목 메모를 비롯한 그 각종 계엄 메모, 계엄 지시사항,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그건 누가 만든 걸까요? 김용현이 컴퓨터를 쓸 수 없다면 컴퓨터로 프린트해서 나눠준 그 포고령이라든지 최상목 메모와 같은 계엄령 지시사항, 이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가지나 되는 지시사항, 그 일일이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근데 이 계엄령 지시사항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지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누구 장관은 무슨 장관은 이거 하고 무슨 장관은 이거 하고, 그렇게 지시를 내릴 정도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시를 내릴 정도면 뭔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 그럼 누가 작성한 거야 도대체? 김용현이 아니면. 두 번째 주제는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검찰이 놓친 내란의 진짜 주범, 진짜 실세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이번 내란 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김건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김건희까지 연결되는 고리가 현재로서는 좀 모호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김건희로 연결되는 고리는 김성원 경호처 차장인데, 이 경우에도 보면 그 경호처 비화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연결할 고리가 모호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만 알면은 상황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는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나? 김용현은 PC 비밀번호도 모른다는데 누구야? 누구?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어제 국회 내란 특위에서 이 김용현의 비서들을 불러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김철진인가 하죠. 김용현의 보좌관, 국방보좌관입니다. 이 국방보좌관인 김철진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김용현은 컴퓨터 쓸 줄 모른다. 어쩌면은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수도 있다. 라고 말이죠. 아니, 비밀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컴퓨터를 어떻게 썼지? 포고령은 어떻게 작성했지? 계엄 지시사항은 또 누가 어떻게 만들었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야, 컴맹이 장관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요즘은 최첨단 시대 아닙니까? 드론으로 전쟁을 하는 시기고 버튼으로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평소 때는 사이버전도 막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한다는 이런 개소리 들여놓지 않습니까? 좋아, 하이브리드 전쟁.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 전쟁에 제일 일선에서 맞서줘야 할 국방부 장관이 컴퓨터도 모른다.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조차 모른다고 하면 이거 되게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사실인가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고 듣고도 당황스럽기만 한 내용인데요. 제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동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모든 보고서나 모든 거는 군사보좌관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보고서는 저를 거치는데 그렇지 않은 보고서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말장난하고 있네. 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그 포고령이 담겨 있는 노란색 봉투.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보좌관께서 김용환 부관한테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게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게요. 그 포고령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부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후에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알겠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용현이 컴퓨터 작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장관이 컴퓨터 작업 안 하죠.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작성했다고 해요. 이게 신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그 진술 내용과 화면 보호기 비번도 모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추측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 박한수 전 총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할 때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 노란 봉투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본 것은 아니고 그 노란 봉투를 예. 그 계엄 당일이라고 전일에 장관님이 들고 다니고 제가 수행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당일하고 전일에.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쓰여 있었다는데 이 봉투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봉투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포고령을 작성하는데 지시한 적 없습니까? 네, 지시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실이다. 그 봉투가 예. 대통령실 봉투인 것은 맞는데 예. 그 봉투가 대통령실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올려드린 봉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보셨죠? 정말 놀라운 대목입니다. 예. 컴퓨터 쓸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김용현이 안 만들었으면 부하들이 만들었나? 장관실에 부속되어 있는 뭐 부관이나 아까 그 김철진이라는 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이 만들었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노란색 봉투를 보았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이런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김용현이 자기 손으로 쳤다는, 지가 집에서 쳤다고 하는 그 포고령과 각종 계엄령 관련 지시상, 최상목 메모를 비롯한 계엄 메모는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져서 전달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김으뜸 소령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장관하고 줄줄줄 같이 다니면서 계속 그 봉투를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그 봉투가 결국에 계엄 그 국무회의 할 때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김용현이 장관들한테 배포해줬다는 이 포고령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김용현이 그 봉투 안에, 김용현이 가지고 들어간 봉투가 그것뿐이니까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죠? 만약에 그 안에 계엄 포고령이나 계엄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김용현이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계엄 포고령이라는 걸 적어도 김용현이나 국방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어쩌면 윤석열이가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김용현이 직접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아까도 뭐라고? 김용현이 컴퓨터 다른 걸 못 봤다며. 그런 정도 아닙니까?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못 봤다고 했지 진짜로 다룰 줄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어거지를 쓸 수도 있어요. 좋아. 그렇다 쳐. 그러면 김용현이 과연 이 만들 수가 있는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웃고 저도 웃었던 바로 이 장면.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증언했던 그 장면.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예.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 네. 자, 바로 이 부분 여러분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 했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 했던 부분입니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하나워까지 하는데 LG 건데 하나워 여기까지 이제 그 장순욱 변호사 딱 끊고 아니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느냐고요? 라고 묻는 거죠. 아마 장순욱 변호사는 하나워드가 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워드는 이른바 행정망용 워드 프로세서 당시 LG에서 만든 게 맞아요. 이미 안 쓴 지 오래된. 그러니까 김용현은 이 과정에서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워드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워드 프로그램 뭔지 모른다라고 말을 뒤집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됐던 바로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김용현은 워드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다룰지 몰라요. 워드 프로세서를 다룰 줄 모른다는 얘기죠. 여전히 하나워드를 쓴다는 김용현. 나 진짜. 예. 이거는 전 세계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신에서 이 내용이 널리 번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것이 전 세계에서 보았다면 비웃음거리도 한참 비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게 외국의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패러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참 정말 대박 사건 아니었습니까? 자, 하지만 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 하나워드밖에 모르든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포고령을 그러면 누가 작성했느냐고요. 요새 하나워드로 누가 작성할 리는 없잖아요. 누가 작성했냐고. 하나워드밖에 모르는 김용현이 작성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작성한 사람은 김용현 부하들,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부관, 아니면 윤석열의 비서관이나 다른 일전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자, 누가 작성했을까요? 그런데 아까 김철진 군사보좌관이나 김으뜸 소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작성할 곳은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이걸 작성을 한 거죠. 포고령과 계엄령 지시사항.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고문이나 계엄령 지시사항, 포고문은 뭐 정해져 있는 일정한 포맷이 있으니까 그걸 베껴왔다 치고, 그럼 나머지 장관들한테 일일이 지시한 그 내용은 누가 작성했을까요? 이걸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며
계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 윤석열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대통령실 중에서도 몇 명 안 돼요. 그렇다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일단 윤석열은요, 이렇게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안 시킵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를 칭찬하는 것도 질색팔색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와 경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부하 중에 누구 하나를 칭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걔 내쫓아. 야, 너 가 임마. 너 저쪽 사람이지. 가 임마. 이래 버린다고요.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안철수도 그 얘기를 했더만, 안철수가 뭐 어떤 비서관 한 사람이 되게 일을 잘한다고, 저 일 잘합디다 라고 칭찬했더니 그 다음날 윤석열이 그 비서관을 잘라버렸더라고. 왜? 야, 너 안철수 사람이지? 너 나버리고 안철수한테 갔니? 잘라버렸다는 거야. 그 정도로 윤석열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해요.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런 일을 맡겼을 겁니다. 계엄령이잖아. 자기 말, 절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죠? 두 번째, 계엄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쿠데타 실행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최상목 메모 같은 거, 조태영 외교부 장관한테 준다는 거, 또는 그 국무총리한테 준다든지, 또는 경찰청장한테 준다든지, 그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려면 그 내용까지 경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군사 작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야 그러면? 자, 그러고 나니까 몇 사람이 안 남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실의 김주현, 안보실의 김태효, 신원식, 그리고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인 최병옥. 이 최병옥의 직전 비서관, 직전 전임자는 임기훈입니다. 임기훈, 최상병 사건 때 그 최상병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주범, 그 사람이 임기훈입니다. 그 사람이 이 최병옥의 직전 전임자였어요. 그러니까 국방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이 사람은 육사 43기입니다. 지금 현재 최병옥과 인성환은 수사를 받고 있죠. 김태효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직접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주현은 여기서 계엄, 군사 계획에 대해서는 또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태효, 최병옥, 인성환, 이 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약간 대통령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따라서 직접 윤석열이 불러서 지시를 한다면, 실제로 지시를 했다면 최병옥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 최병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이 안 나와.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이 사람 사진이 안 나와요. 이 사람 사진이 나무위키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진을 삭제해 버렸더라고요. 인성환 사진은 남아있는데 이 사람 사진은 안 남아있더라고. 이 사람 사진 구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냈죠. 아무튼 그렇다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최병옥입니다. 육사 43기. 근데 이 최병옥이 발탁이 되는 과정에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문은 꽤 오래 전부터 나 있었어요. 네, 김건희랑 또 연결이 되네요. 지금 내란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 이번 내란에 누가 개입을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내란폰, 이 내란폰에 대해서 내란폰을 꽉 쥐고 놓지 않는 사람이 김성훈이죠. 근데 이 김성훈, 김건희 입맛으로 거기에 들어온다고, 입김으로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차장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최병옥. 갑자기 사진까지 삭제하고 사라져버린 이 최병옥. 이 사람도 보면은 김건희와 꽤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들 중에 누가 했는지, 자, 누가 실제로 계엄령 관련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재밌는 부분은요, 최병옥과 인성환 이 두 사람이 윤석열의 그 결심 지원실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계엄 해제 직전에 계엄을 해제할 것인지 2차 계엄으로 갈 것인지 지 혼자서 고민했대잖아. 어디서? 결심 지원실에서. 그러면서 국회 법령집 갖고 와봐! 말했던 바로 거기. 그때 누가 있었다? 이 둘이 있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리고 지근거리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고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도 이 사람이야. 저는 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최병옥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해드리면서 매번 섬찟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취재를 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한다고? 네, 김건희가 등장을 합니다. 야, 참 이거를 코미디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안 됩니다. 계엄 전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통신 담당자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룰 수는 있으나 계엄령 문건을 작성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컴퓨터 뭐 엄청 잘 다룰 거가 아니라 그냥 워드 정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워드 정도 칠 사람이고 계엄에 대해서 군사 분야와 정치 분야를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둘밖에 없어요. 국방부에 김용현과 함께 일을 하면서 김용현이 믿을 수도 있으며 나중에 김용현이 내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들통이 안 날 만한 사람. 둘 다 결국 이 둘 다 군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김용현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김용현한테 뭔가를 제공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죠. 이 둘 중 한 사람이고 이 중에서 김건희와 연결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본다면 답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합니다만 요즘 보면은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를 빼고는 뭐 이게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계엄 이 상황도 가만히 보면 윤석열이 도모했다라고 보기에는 구찌가 너무 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사람이 꽤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얼기설기 끼워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들이 치밀하게 맞춰서 이빨을 맞춰서 이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원래는 한동훈이 갖고 있었지. 근데 한동훈을 내쫓았잖아. 근데 한동훈을 대신할 사람 김주현이 있는데 김주현은 법조, 검찰 요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군사 분야는 또 안 돼. 한동훈 역시도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둘밖에 없죠. 근데 이 둘을 계엄의 한복판에 끌어다 넣을 수 있는 사람 지금으로서는 김건희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더 김건희와 가까우냐? 자, 이 부분은요, 정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야말로 꼭 수사가 되어야 되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내란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내란의 실무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와야지 이 최상목 문건이든 계엄포고령이든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에 진짜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여기서 드러나겠죠.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진행해서 여러분들한테 후속 보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요, 국방부에서 국회에 파견한 국회 연락관, 국회 연락관이라 그러죠. 예. 양재응 준장에 대한 양재응 소장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람 계엄이 벌어지던 바로 그날, 반란의 밤, 그날 밤에 계엄군들한테 길잡이 역할을 해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는 거절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특전사 부분에서도 등장하고요. 수방사 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김용현 공소장에도 등장을 하죠. 다 이 양재응 준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내를 받으라. 길을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을 했다면 그렇게 자주 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절을 했다면 분명히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사령관님, 제가 그 양준장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이분이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고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올라갔다는 흔적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국회에서 하는 얘기와 실질적으로 했던 일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금씩 뭔가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이 최병옥을 비롯한 이 계엄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진짜 실무자가 누구인지도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노상원 아니냐라고 하는데, 노상원은요, 계엄 전반을 통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수거대상을 붙잡아와서 족치는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전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손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몸을 만들지는 않았어. 그리고 아마 노상원이 이걸 만들었다면 노상원 수첩에 계엄 포고문 같은 것들이 등장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없어요. 그렇다면은 김용현도 아니고 노상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상원에 준하는 누군가 새로운 실무자, 그 수거 대상을 정하고 체포하는 역할을 노상원이 했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정리했던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죠. 노상원이 맡았던 역할을 할 만한 사람. 기수가 비슷해요. 최병옥이 64 43kg 노상원하고. 그렇다면 내가 너무 최병옥으로 몰아가나? 네. 아무튼 꼭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최병옥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성화는 사진이 남아있고 나무위키에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최병옥은 왜 기록이 안 남아있어? 얼마 전까지 기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걸 임시조치를 해서 막아놨더라고. 그렇다면 누구야? 얘지. 자, 아무튼 이와 관련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빠팬님